악마가 인간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고? 왜 지옥에 있어야 하는 악마가 인간 세상에 와서 판사 노릇을 하게 됐는지. 사악하지만 사랑스러운 안티히어로 강빛나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누구보다 인간적인 한다운의 열혈 연기가 빛나는 지옥에서 온 판사 리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공원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강빛나. 죽은 그녀 앞에 수많은 붉은 장미가 깔리며 고통받는 영혼들이 지키는 신비한 지옥의 거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의구현 판사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니 무슨 판결을 잘못하신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지옥에 간 강빛나는 죄인 분류 시스템 오류로 거짓 지옥이 아닌 살인 지옥으로 가게 되고 살인자 전담 재판관 악마 유스티티아를 만나죠. 그곳에서 사람을 죽인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강빛나에게 유스티티아는 확인 사살 없이 낙인을 찍어 개한나로 보내버리죠. 제 맘대로 재판한 유스티티아에게 화가 난 지옥의 총책임자 악마 바엘은 지옥의 법도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처리를 자행한 유스티티아를 인간 세상으로 좌천을 시키죠. 죄인 10명을 1년 안에 지옥으로 보내라는 벌을 받고 부당한 좌천을 받았다는 유스티티아는 죽은 강빛나의 몸으로 부활하죠. 본격적인 지옥에서 온 판사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의사들 앞에서 스스로를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주장하는 강빛나. 하지만 의사들은 그녀를 망상장애로 진단하죠. 서울 중부지법. 한 명의 빛나는 판사가 걸어오는데요. 고구마 목 막힐 때 먹는 콜라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듯한 쩌는 패션으로 법원에 출근하는 강빛나. 마치 동네 마실 온 듯한 모습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다오는 시민을 폭행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잘못한 게 없어 반성할 게 없다며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하는 한다온.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말을 하죠. 강빛나 한다온 두 사람 다 만만치 않은 상대 같은데요. 앞으로 두 사람의 쉽지 않는 관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못한 범인은 벌금형으로 풀려나고 정당한 임무 수행한 경찰은 고소를 당하다니. 변론하는 검사님 얼굴 너무 철판을 두르신 듯한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 펼치시며 누구나 쓰는 전치 2주 진단 들이밀어 보시지만 철저한 사전조사로 검사님 말문 제대로 막아버리는 강빛나. 전곡 팍팍 찌르시며 시원한 사이다 판결 날리시죠. 결국 강빛나는 과잉 기소를 무죄 판결로 내리며 억울할 뻔한 한다온은 무사히 풀려나죠. 자신의 억울함에 공감해주셔서 감동받았다는 한다온의 말에 누구 맘대로 감동을 받아? 지옥 갈 뻔뻔한 인간들 역겨워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죠. 어쩔 수 없이 강빛나의 몸에 들어간 유스티티아는 강빛나의 직업인 형사재판부 판사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신이 맡은 사건 중에서 지옥으로 보낼 죄인을 찾아 일부러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려 풀어주죠. 그리고 직접 죄인을 처단해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죠. 그녀의 레이다망에 걸린 첫 번째 죄인 대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데이트 폭력과 협박을 저지른 교제폭력 가해자 문정준이죠. 앞서 억울하게 독직 폭행의 죄를 뒤집었었던 한다오는 자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강빛나가 이번 교제폭력 사건의 담당 판사라는 것을 알고 잔뜩 기대를 갖게 되죠. 강빛나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차민정을 찾아가죠. 성스러운 빛을 발산하는 성당 안을 선글라스 한 방으로 가볍게 해치우며 당당히 들어가죠. 사귀던 여자를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을 처벌을 원치 않다니. 하지만 차민정은 용서한다며 구치소에서 풀려나길 바란다고 말을 하죠. 강빛나는 유스티티안의 오묘한 눈빛 광선 발사하며 설득해보지만 실패하고 말죠. 이러다 1년 안에 10명 죽여야 하는 중대 미션 가능하실까요? 불가능각? 나옵니다. 차민정은 문정준의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를 용서하고 법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이죠. 이는 실제로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보복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이었죠.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고 여기서도 검사님과 비슷한 변호사님 등장하시는데요. 처벌 불원서를 들이밀며 헛소리를 해대죠. 폭행은 했는데 협박은 한 적이 없다나 뭐라나. 술집은 갔지만 술은 안 마셨다는 헛소리만큼 황당한 변호를 하시는 변호사님. 원고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억울해하죠. 너무 사랑한다. 버리지 말라는 애원이었다. 이런 분들은 대사가 한결같이 똑같은 건 왜일까요? 강빛나는 역겨워하는 눈빛을 발사하지만 뜻밖의 판결을 내리죠. 법관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믿었던 한다온의 기대는 와장창 무너져버렸죠. 강빛나는 문정준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고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주소일까요? 피해자에겐 가혹한 처벌, 가해자에겐 행복한 판결이 나와버리네요.
이런 데이트 폭력범이 결혼하면 굿 파트너 천한서 같은 쓰레기가 되는 거 지옥에서 온 판사님이 더 잘하실 텐데 말이죠. 실제로 많은 폭력 사건들이 있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를 입기도 하죠. 사실 이 판결은 강빛나가 문정준을 직접 처리하기 위한 판결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한다운과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하게 되죠. 그렇게 풀려나 기분이 좋아진 문정준. 보란듯이 또다시 차민정을 찾아가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죠. 잔인한 장면으로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문정준은 차민정뿐 아니라 그녀의 부모까지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는 인물이죠. 따지며 묻는 한다운에게 강빛나는 문정준 죗값 치르게 만들겠다는 말을 하지만 한다운은 믿지 못하죠. 사실 강빛나는 문정준의 지옥 재판을 하기 위해 사고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차민정 집에 찾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문정준을 기다리는 강빛나. 벌금 300만 원을 받았기에 폭행의 무서움을 모르는 문정준이죠. 악인을 찾아 기분 좋은 강빛나, 차민정의 폭력을 행사해 기분이 좋은 문정준. 두 사람은 으슥한 골목에서 만나게 되죠. 강빛나가 징역을 받지 않게 한 이유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죠. 문정준 때문에 괴로워하는 차민정. 차민정은 그가 언제 다시 찾아와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스스로 목을 매죠. 문정준은 차민정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에게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극도의 분노를 느끼죠. 그에게 차은정의 고통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정신적 살인도 살인이라며 문정준을 처벌하려는 강빛나. 한다운은 강빛나의 진짜 재판이 이제부터 시작이란 걸 모르고 강빛나에게 분노하죠. 인적이 드문 밤거리, 지옥에 보내기에 딱 좋은 으슥한 그 시간. 차은정을 폭행하고 상큼한 기분 뽐내며 휘파람까지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문정준을 기다리며 그를 마주한 강빛나는 문정준을 향해 우리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할까요? 라며 문정준을 부르죠. 문정준 앞에 선 강빛나는 지옥의 단도를 쥐며 문정준을 심판하려고 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드라마는 끝이 나죠. 극악무도한 쓰레기 문정준이 강빛나의 지옥의 단검의 쓴맛을 보았을까요? 과연 문정준은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 2화 리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